중국 간첩 99명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등 국민 분노를 불러왔던 스카이데일리가 폐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오보에 대한 사과 글도 남겼습니다. 지난 4월 스카이데일리 창업주인 민 대표가 복귀를 한 뒤 매체는 논란이 된 보도들에 대해 허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사세를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라는 언급도 했는데 결국 인터넷신문협회는 일주일 전인 9월 22일 결국 스카이데일리를 제명했다고 합니다. 제명. 이건 뭐 박수를 쳐야겠네요. 민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면 증가부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증자를 거듭하며 사실상 부도 상태를 끌어왔지만 제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에 달했다 라며 법인 청산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보수 매체들조차 스카이데일리의 허위보도 형태에 대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진정호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태고종에서 반격이 나왔는데 서울시장 경선계의 의혹은 허위이다. 사과하라 라는 반격이 나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지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명단을 확보, 당비를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지목당한 태종고의 반격이 나온 것입니다. 본종은 500만 신도들은 경선 도구로 묘사한 것은 본 종단 전체를 매우 불순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도한 것이다.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추고 공식 사과와 정정 보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종교단체를 거론하고 본종의 500만 신도들을 경선 도구로 묘사한 것은 본종단 전체를 매우 불순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도한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본종단 전체를 특정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본종단의 종교적 존엄과 종단 신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 본종단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하여 관련 수사기관은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치단체나 언론단체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든 다하는 부도덕한 자들에 대한 모든 법적 제도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태고족이 정말 강하게 받아치고 있었다. 이미 김경시 의원의 반격으로 조작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 대고종의 반격까지 한동훈 오른팔 진종호의 이 공작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며 바로 미국 이야기로 건너가겠습니다. 트럼프 국민들 의견 좀 들어라. 미국인 70% 한국과의 교역 미국의 이익이다. 한국과 교역하라. 미국인 10명 중에 7명, 그러니까 68%가 한국과의 교역이 미국의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으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창성한다. 응답은 고작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0%. 트럼프의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국방과 치안, 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항목 외에 모든 예산 지원이 정지가 되는 거죠. 예산이 끊긴 정부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트럼프 1기 때 35일이라는 최장기 셧다운을 트럼프는 한번 경험을 해봤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당시 아픈 기억을 잊지 않았을 텐데 아직까지 트럼프가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못하는 걸 보면 싹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 부결의 쟁점은 오바마 케어의 중단이었습니다. 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이 설계한 국민건강보험을 폐기, 축소하고 싶었던 것이죠. 미 의회는 그걸 막아선 겁니다. 미 의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트럼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는 비판에 직면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과거 2018년 35일 셧다운, 당시 미국은 여러모로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GDP 성장률은 일시적이었지만 멈춰섰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60억 달러가 넘는 걸로 파악이 되었죠. 또한 사회적으로는 공항보안이라든가 법원 등의 공공서비스가 중단이 되어서 미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결국 미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면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그 불평과 불안함 속에 미국민이 놓인 겁니다. 당연히 여론은 트럼프를 원망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의 탄핵 열기에 기름을 부어놓은 격입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제 800여 명의 군 장성을 모아놓고 단순히 정신교육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자, 트럼프 전혀 정치에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미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준비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글쎄 트럼프가 급진좌파 민주당이 운영하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LA 등 도시는 매우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하나 바로잡을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 일부에게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내부로부터의 전쟁이다. 이 위험한 도시와 훈련장을 군대가 활용해야 한다. 민간의 소요를 진압하기 위한 군의 신속대응 부대를 창설해서 착착 진압해 나가겠다. 라고 미국 내 자신의 탄핵을 외치는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진압하겠다. 이건 전쟁이다. 준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나가라. 군복 벗을 각오하고 나가라. 자, 이에 군 장성들은 그냥 침묵하며 호응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죠. 아마도 우리와 사정은 비슷할 겁니다. 정치 색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겠죠. 트럼프는 지난 6월 이민 단속을 명분으로 LA의 주 방위군 2,000명과 해병대 병력 700명을 배치했죠. 수도인 워싱턴 DC에도 병력을 투입시켰습니다. 이때도 미국민의 반발이 심했죠. 미군 내에서도 황당했을 겁니다. 이에 스콧 셔먼이라는 삼성 장군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인이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거 미군 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치부를 하죠. 그런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은 그 범위를 미 전역으로, 정확히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광주에 군을 보낸 거죠. 그 결과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군부가 정권을 잡았고 그 잔당들이 아직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죠. 자, 트럼프가 자국민의 소요를 막겠다며 군을 투입하겠다는 건 명백한 법률 위반이죠. 민주주의를 보호한답시고 연방군이 내부 치안 유지나 법 집행에 사용되는 걸 미국은 엄격히 법률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 발언은 그 자체가 위법이자 미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발언이죠.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그 움직임은 앞으로 전미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는 이번 장군 모임에서 군은 정치적 올바름을 없애야 한다. 약간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긴 하는데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를 넘어서 군은 아예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몸땡이 잘 만들어서 전쟁 준비나 잘 하라는 거죠. 그야말로 군을 손에 쥔 총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당기면 빵 하고 발사하는 그 조건 반사에 총으로 만들겠다라는 발언이죠. 국방 예산도 1,400조로 늘리겠다. 비핵화가 아니라 오히려 핵을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위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자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지시를 한 거죠. 얘가 얼마 전에 국방부를 전쟁부로 이름을 바꿀 때부터 우리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 표정 좀 보십시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인데 곧 전쟁 나게 생겼습니다. 이놈 말이 정치적으로 착한 척하는 리더십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옳고 그름 논하지 말고 타인 감정 따위 고려하지 않고 뭐든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장애물이 된다 싶으면 뿌리를 뽑겠다.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민의 생각은 트럼프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 국민의 70%는 한국과의 교역이 미국의 이익이 된다. 관세를 인상하지 말아라. 라고 답했습니다. 단 10%만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떠나서 지금의 한미 관계 잘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33%가 트럼프 잘하고 있다라고 지지를 보냈죠. 관세 인상을 찬성하는 10%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 지난해보다는 15%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의 국정 운영에 미국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독재입니다.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거. 이게 독재죠.
자신과 다르다고 국민들과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 불사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독재이고 폭정인 겁니다. 망조이죠. 미국민 눈치도 보지 않는 트럼프에게 한국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국이 정말 잘 싸우고 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미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세계적 언론이죠. 포브스는 이재명 정부가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수비뿐만이 아니라 한 방을 날릴 수 있다. 한국이 대단하다는 거죠. 아시아 금융위기도 한국이 가장 먼저 해보겠고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정말 잘 싸웠다. 특히 코로나 사태 때는 세계적 모범 방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연방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금처럼 시간을 끄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본도 한국을 따라 같은 전략을 쓰는 것 같다라고 일본보다는 한국이 정말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줬습니다. 일단은 계속 버티라는 거죠. 자, 세계적인 미국 언론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와 손절한 지 오래죠. 자, 미국 사회가 둘 중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몰아내느냐, 트럼프에 종속되느냐. 이번 셧다운과 트럼프의 이 발언을 계기로 미국 시민들의 탄핵 움직임도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의회 또한 아무래도 셧다운을 더 길게 가져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트럼프가 윤석열처럼 미 의회로 쳐들어가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들죠. 이럴 때 군에서 좀 제대로 된 저항의 움직임이 나와줘야 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죠. 제2의 셔먼 소장이 나올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 분명 군 내부에서도 꿈틀대고 있을 것이다. 자, 트럼프가 언론에 군 정신교육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정신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완전 또라이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이죠. 자,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를 다룰 테니까 저희 영상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